혹시 저한테 뭐 궁금하거나 뭐 질문하실 거 혹시 있으세요? 있으시면 제가 좀 답변을 드리고요. 아니면 요즘 왜 이렇게 저만 그런가요? 건강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온몸이 다 아프네요. 누구한테 두들겨 맞은 거예요. 이건 이게 몸살 감기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이게 사람이 힘이 쑥 빠지면서 무척 힘들어요. 어, 그래도 또 할 건 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지금 할 건 하고 있어요. 할 건 하고는 있는데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어, 지금 저 거의 끝내려고 했는데 지연님 어떡하죠? 혹시 저한테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어, 제가 요거는 인스타에서는 공지는 안 하고요. 이건 유튜브로 해가지고 제가 조금 나눠가지고 지금 올리고 있어요. 유튜브에 짠 누나로 해가지고 들어가서 보시면 되거든요. 네, 지금 끝나가지고요. 지금 끝나려고 하는데 혹시라도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고 아니면 오늘 라방은 여기까지 하려고요. 제가 오늘 열도 오르고 지금 몸이 안 좋아가지고요. 너무 아파요. 네. 특별하게 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아유, 아니에요. 제가 더 많은 정보를 재밌게 전달해 드려야 되는데 이게 군대 얘기는 재미가 없어가지고 예, 그래서 이게 당장 이제 급하신 분들 어머님들이나 뭐 누나나 뭐 친구나 뭐 이런 분들은 이제 관심이 있고요. 사실 군대 관련돼서는 별로 이렇게 재밌어 하지 않으세요. 그걸 제가 알거든요. 저도 이제 군대에 있으면서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필요한 사람한테는 필요하니까 그리고 이게 세시 때가 가장 사람이 없으실 때고 또 다 바쁘실 때잖아요. 그런데도 일단 뭐 진행을 조금 하면서 보려고 제가 하고 있어요. 에피소드 하나씩 해주세요. 에피소드요? 제가 어떤 에피소드를 좀 말씀을 드릴까요? 지금 계신 분들의 연령대가 어떻게 되시는지 제가 잘 몰라가지고 제가 군 생활하면서 아들 키운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너무 힘들었던 얘기. 제가 제 아들을 그러니까 3살? 네, 돌 지나자마자 제가 데리고 와가지고 그 전에는 친정엄마가 봐주셨어요. 그때 당시에는 뭐 아이가 어린아이를 봐주는 분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친정엄마가 이제 아이를 봐주시던 이제 아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제가 직장에 이제 데리고 다니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제 닉네임이 있었어요. 어떤 게 있었냐면 제가 새벽에 6시에 지하철을 타고 항상 직장 근처에 7시에 와가지고 아들을 어린이집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이제 출근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국방부에 바람의 아들이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과장님이셨던 것 같은데 글을 참 잘 쓰셨어요. 그래서 국방부에 구독자가 꽉 많았어요. 그 사이트 안에서. 그래서 그분이 이제 뭐 글 쓰는 걸 저도 이제 가끔씩 보고 그랬는데 한날은 어떤 분이 막 저한테 막 찾아오는 거예요. 국방부에 이제 공무원 언니가.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저를 보더니 막 웃더라고요. 그래서 왜 웃냐고 그랬더니 야, 네 글이 올라왔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글요? 그랬더니 야, 이거 너 아니야? 이러는 거죠.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그 분이 묘사를 하셨는데 어떻게 이제 묘사를 하셨냐면요. 그 조그만 아이를 손을 잡고 새벽에 새벽 공기를 마시면서 그 어린이집을 향하는 뭐 우리 국방부의 직원이 있습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글을 되게 애절하게 쓰신 거예요. 그 글을 딱 보면 정말 이 마음이 그 뭐라고 눈물 뚝뚝 떨어질 정도의 막 그런 마음이 느껴지게 글을 쓰셨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렇게 힘들었거든요.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분이 이제 그렇게 글을 쓴 거를 보면서 그분을 딱 보자마자 저라고 딱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남들은 그때 당시에 3살짜리였는지 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아들을 제일 먼저 어린이집에 그것도 기다려서 넣었고요. 그 다음에
그 아들이 보통 보면 엄마들이 한 4시나 4시 반 되면 다 찾아가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직장이 끝나야 또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일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딱 6시 이제 퇴근 시간 딱 시간이 울리면 그때부터 뛰어나가는 거예요. 일단 뛰어요. 사무실에 다 그대로 놔두고 막 뛰어나가가지고 아들을 이제 데리러 가서 이제 직장 근처에다가 아들을 맡겼으니까요. 걔를 데리고 다시 이제 부대로 출근을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대에 출근해가지고 제 아들을 이제 사무실에 옆에 책상에다가 앉혀놓는 거죠. 왜냐면 일이 많으니까. 그러면 제 아들이 어리잖아요. 3살이니까 뭐 알겠어요. 모르잖아요. 그러면 제 아들이 어떻게 했냐면 제가 국방부에 있다 보니까 장군님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방에 이렇게 복도에 보면 장군님들이 뭐 투스타, 뭐 원스타는 잘 없으셨어요. 뭐 투스타나 뭐 쓰리스타나 이렇게 해가지고 방들이 있단 말이에요. 제 아들이요. 그 방을요. 노크도 없이요. 빼꼼이를 한 거예요. 빼꼼이. 어떻게 했냐면 문을 열고 딱 들어가고 얼굴 내밀고 눈이 마주치면 히 웃고 도망 나오고. 그러니까 장군분들이 너무 기가 막힌 거죠. 조그마한 애기가 들어와가지고는 얼굴을 내밀고 그렇게 나가니까. 그래가지고 한동안 그분들이 엄청나게 저한테 웃으면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죄송했어요. 왜냐면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권위가 있으신데 제 아들이 제 옆에서 이제 야근을 하는 게 너무 싫으니까 지는 이제 지 나름대로 놓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세월이 지나니까 참 그때 기억들이 이제 지금은 웃는데 그때는 심각했죠. 예. 그래서 국방부에서 유명했었어요. 아들 데리고 출근하면서 뭐 그렇게 그때는 또 제가 좀 고지식했나 봐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제가 운전면허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운전면허증이 있으니까 차를 이렇게 사가지고 다녀도 됐을 텐데 차를 아예 안 산 거예요. 안 사고 아침마다 꼭 지하철을 탔어요. 지하철을 탔는데 그걸 몇 년을 했느냐. 거의 제가 3살 때 데리고 7살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몇 년 했죠. 한 4, 5년 한 것 같아요. 아들 데리고. 그렇게 하면서 지하철을 타니까 그 지하철 때 또 어떤 일이 있냐면요. 그 시간대에 타시는 분들이 또 어르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봤던 사람을 그 지하철 안에서 그 칸에서 보는 거예요. 그분들도 신기하잖아요. 아이가 그 시간대에 어른들도 많이 없는데 항상 그 시간대에 지하철을 타니까. 그리고 제 아들이 그때 당시에는 얼마나 개구장이었냐면 이게 이제 감기나 뭐 이렇게 걸릴까 봐 제가 마스크를 이렇게 씌워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눈을 이렇게 마주쳐가지고 눈만 마주치면 그때부터는요 이 친화력이 엄청나게 좋아가지고 이렇게 마스크를 이렇게 딱 벗고는 막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그거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뭐 아침부터 막 1,000원씩 주시고. 그래서 제 아들 지하철 다니면서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용돈 막 챙겨주셔가지고 그런 것도 받고. 지금은 이제 20살이 돼가지고 이제 다 컸는데 그때 당시에는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어린이집에 가가지고 아이 6시 되면 챙겨 데리고 와서 출근해가지고 다시 그 아들하고 이제 식당에 가서 이제 충성. 파파님, 파파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이제 출근해가지고 다시 이제 그 저녁을 먹어야 되니까 식권을 이제 2개를 사는 거죠. 그때 이제 약간 국방부하고 그 다음에 일반 부대하고는 달라요. 왜 다르냐면 국방부 같은 경우는 행정자치부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행정 관련된 업무를 많이 하는 곳이기 때문에 공무원도 있고 군무원도 있고 군인도 있고 그리고 일반 그 업체 직원들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식사 자체를 이렇게 사서 먹어요. 시스템 자체가. 그래서 이제 제 아들하고 저하고 식권을 2개를 이제 사가지고 둘이 거기 앉아서 이제 저녁을 먹는 거예요. 둘이 이제 저녁을 먹고 들어가서 또 이제 야근하고. 그러고 나면 뭐 빨리 갈 때는 한 8시, 9시, 늦게 갈 때는 한 10시, 11시까지. 그러면 아이가 엄청나게 지치겠죠. 그래서 지쳐가지고 그러는데 지하철에 이제 탁 타면 그때부터 기절해요. 왜냐면 그 빼꼼이를 했는데 그게 되겠어요. 뭐 사무실을 다 돌아다니면서 아주 그냥 장군님 방은 다 열고 다니고 그러고 다녔는데 제가 그 장군님 중에 한 분을 만났어요. 언제 만났냐면 작년인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어디 그 회의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 세미나를 갔는데요. 거기에서 저는 그분을 잘 못 알아봤어요. 왜 잘 못 알아봤냐면 목소리를 딱 듣는 순간에 어디서 저분하고 나하고 근무를 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외모가 너무 바뀌셔가지고 제가 못 알아본 거예요. 근데 그분은 저를 보자마자 알아보셨나 봐요.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누구지? 뭐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제가 옛날 기억을 진짜 얼핏 해가지고 그냥 말씀을 딱 드렸는데 맞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 이제 알아보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처음에도 알아봤다고. 아, 근데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잘 지내시냐고 그랬더니 딱 대뜸 하시는 얘기가 뭐였냐면 제 아들 그 빼꼼이 사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아들 잘 있냐? 그 아들 맨날 사무실 와가지고 문 열고 이렇게 보고 그러고 갔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시면서 본인의 이제 손녀를 봐주고 계시대요. 손자하고. 근데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 하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군 생활을 하면서 그 3살짜리 때부터 아이를 데리고 다녔잖아요. 그러면서 그 고생한 그거를 그분이 보셨기 때문에 자기의 딸도 이제 군인이 되셨대요. 그래서 군인이 됐는데 그때 그 기억에 본인이 안 봐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손자하고 손녀딸을 지금 봐주고 계시다고 하면서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기억에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또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시간이 엄청 많이 흐른 거죠. 그러고 난 뒤에 뵈니까 너무 반가웠던 그런 그것도 있네요. 그 생활을 하면서 참 재밌는 일도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아이 키우면서 뭐 저보다 더 하신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직장 다니면서 아이 안 키우셔도 집에서 뭐 둘, 셋 키우시면 아휴 얼마나 많은 그런 일이 있겠어요. 네. 네. 부모는 누가 해도 힘든 것 같아요. 왜? 다 처음이니까. 네. 혹시 저한테 군대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뭐 궁금하거나 뭐 그런 거 있으실까요? 네. 아, 군대 안에 어린이집이 지금은 생겼어요. 네. 그게 제가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하고 막 다니는 그 시점에, 이게 군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이 어린이집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뭐 300인 이상의 뭐 직장은 뭐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붐이 막 생기면서요. 네. 제가 제 아들 초등학교 딱 1학년 보내고 나니까 어린이집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참, 네, 웃었어요. 슬픔과 즐거움이 동시에 교차했어요. 저는 엄청 고생해가지고 이 훈련이나 기타 막 이런 거 있을 때 맡길 데가 없어가지고 진짜 아이 혼자 집에 놔두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마 잡혀갔을 거예요, 아동학대로.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 주변에 있는 그 분들한테 막 부탁도 많이 하고 되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직장 다니는 분들은 지금 코로나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조금 도와주시지 않으면 너무 힘들어요. 그거를 감당하기에는 본인들이 본인 업무도 힘든데 아이들이 항상 마음에 걸리죠. 걸리고 또 아이를 또 방치한다는 그 죄책감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 아들이 오히려 이제 좀 씩씩해졌어요. 저는 그렇게 이제 아들도 아들대로 고생을 하고 저는 저대로 또 고생을 하면서 서로가 이제 사는 법을 배운 것 같아요. 사회생활에 있으면서 아유, 아유, 지연님, 제가 뭐 그렇다고 수고한 건 없어요. 다른 엄마들도 다 고생을 하시고, 그렇게 하고 아들을 키우시잖아요. 이제 그런 아들이 이제 군대 들어가기 이제 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아들 같은 경우도요, 제가, 엄마도 아이도 적응하더라. 그럼요, 맞아요. 이게, 이 서로가 처음이다 보니까 우리는 처음에는 실수를 하잖아요. 그 상황에서 그게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도 모르면서 세월이 이제 지나는데 하다 보면 내가 어느 순간 느끼잖아요. 이거는 내가 조금 잘못했구나. 그런 걸 이제 느끼는 것 같은데
제 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러면서 성장한 것 같아요. 사실 많이. 그리고 제가 이제 군 생활하면서 제 아들한테 사실 별로 신경을 많이 못 써줬어요. 뭐 저는 제 나름대로 한다고는 했어요. 저는 정말 운동회나 기타 뭐 졸업식이나 이럴 때 휴가를 내고 싶어도 휴가를 못 낼 때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막 중요한 뭐 회의에 참석을 해야 된다든지 뭐 제가 발표자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대에 틈을 내서 이제 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이제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저 군대는 다 보고거든요.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제가 잠깐 뭐 아들 그 이렇게 행사가 있어서 좀 다녀오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갔다 와서 일은 요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보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잠깐 나가서 이제 군복을 입고 나가는 거죠. 군복 입고 나가서 아들 이제 보고 그리고 다시 들어오고 뭐 이런 상황이 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예, 제가 그게 최선이었어요. 그 외에 해줄 수 있는 부분은 그때 당시에는 사실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아들도 항상 제가 안 가면 그게 느껴졌어요. 어떤 게 있었냐면 이렇게 뒤를 힐끔힐끔 보는 거죠. 언제 오시나 우리 엄마는. 그러면서 항상 찾는 모습. 그 모습이 항상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일찍 가면 좋은데 어떻게 일찍 가겠어요. 휴가도 못 냈는데. 그러니까 시간을 딱 맞춰서 가든지 아니면 조금 늦게 가든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에 전역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코로나가 이제 되면서 제가 제 아들을 고3인 아들을 이제 뭐 병원에도 데리고 가야 되는 상황도 많이 있었고 집으로 데리고 와야 되는 상황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제 그 미안함이 조금 이렇게라도 내가 이제 조금 아들한테 이제 집 떠나면 끝이잖아요. 이제 군대 가면 이제 뭐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본인 뭐 직장 얻고 그러면 사회생활 가면 이제 저하고 뭐 그렇게 부모라고 해도 부딪힐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기회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정말 제 아들 운전사를 많이 했거든요. 한 1년 동안 운전을 배워가지고 제 아들 거의 태워다니면서 뭐 이렇게 했는데 그거조차도 사실 작년에는 좀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군 컨설팅도 생각을 못 하고 있다가 제 아들이 이제 군대 갈 시점이 되니까 제가 군대 관련돼 가지고 이제 병보청 사이트를 찾아보니까 이게 너무 어렵고 그리고 준비를 하지 않고 들어가면 군 생활이 정말 안에서의 생활은 쉽지가 않거든요. 그냥 우리가 보여지는 군복의 모습과 실제 안에서의 군 생활을 하면서야 아들들이 겪어야 하는 그 생활 자체는 이게 엄청난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돈을 벌었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참 많이 했거든요. 공장에도 다녀보고 또 뭐 아르바이트도 안 해본 것도 없고 뭐 많은 걸 해봤는데 군 생활을 하면서 느낀 거는 이게 그거하고는 또 차원이 또 달라요. 그래서 이게 적성에 맞고 좀 잘하는 거를 하는 그런 거를 하지 않으면 군대 안에서 너무 힘들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아들은 5살인데 아직 준비가 멀었겠죠? 그럼요. 잘 키우시면 돼요. 지금은 아들 잘 먹이시고요. 잘 입히시고요. 네, 사랑 듬뿍 주시면 그게 돼요. 그 대신 이제 너무 이제 잘해주면 그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만 이제 조금 그거 하면 괜찮아요. 자립심만 해주시면. 근데 이제 그 고등학교 때 제일 이제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 중에 그게 있어요. 고등학교 출석 점수. 그러니까 결석을 하면 안 돼요. 결석 중에서도 무단 조퇴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그게 마이너스 점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돼버리면 가산점을 채우려고 해도 쉽지가 않아요. 언제부터 준비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고등학교는 무조건 챙겨야 돼요. 무조건 고등학교는 출석 점수 결석시키시면 안 되고요. 그거 출석 점수에 따라서 점수가 다 이렇게 모집병은 점수 체계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자격증 점수, 그 다음에 전공 점수,
그다음에 고등학교 성적, 그다음에 고등학교 때의 그 생활기록부를 아예 제출을 요구할 때도 있거든요. 그게 시스템으로든 아니면 서류로든 뭐 이런 식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책임감, 뭐 성실성 이런 것들을 봐요. 그래서 무조건 고등학교 때는 결석이나 이런 걸 하지 않으면서 본인이 이제 잘 하는 쪽으로 이제 해야 되는데, 제가 이거 컨설팅을 하면서도 그렇고 저도 이제 그 부분에서 제일 부딪혔던 게 어떤 거냐면 대학이에요. 대학 때문에 이게 군 컨설팅 하는 데 있어가지고 조금 그런 게 있는데, 아들 미대인데 고등학교 때 실기 때문에 결석으로 점수가 모자라서 작년에 3번 떨어졌어요. 맞아요. 가산점을 채워도 이게 출결 점수가 그게 떨어져 버리면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다른 애들이 전공에다가 그 출결 만점 거의 다 받고요. 그 다음에 가산점에서 자격증에다가 그 다음에 헌혈이랑 봉사 챙기고, 그리고 난 다음에 본인이 또 나름대로 그 외의 것들을 챙겨버리면 점수가 확 뛰어요. 근데 그 1점이 그냥 1점이 아니에요. 그 점수 자체가 너무 커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거 챙길 거를 잘 챙겨야 되더라고요. 특기병 가능할지 어디 가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특기병도 6회 공군 중에서 몇 월 달에 가느냐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보직도 아드님이 어떤 쪽의 보직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그게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아까 제가 그 커트라인 점수를 왜 불러드렸냐면, 그 커트라인 점수가 작년 대비 올해 많이 오른 데는 20점까지 올랐어요. 어떤 데는. 그러면 1, 2점 챙겨갖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게 만약에 안 되면 다른 길을 찾아야 돼요. 그거 안 되는 걸 계속 집어넣으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시간만 가요. 군대는 못 가고. 군대는 늦게 가면 늦게 갈수록 더 힘들어요.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게 좀 필요해요. 그래서 제 아들 그 컨설팅을 이제 제 아들 걸 사실 하려고 하면서 이제 병무청 들어가서 보니까 너무 자료가 어렵고, 그리고 이게 대학을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건데, 대학에 있어서도 제가 조금 고민을 했어요. 왜 고민을 했냐면, 남편하고 제 아들은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를 사실 갔어요. 본인이 중학교 때 해킹 방어과를 가고 싶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컴퓨터를 본인이 그 전에 저는 사실 컴퓨터를 그렇게 많이 시키지는 않았거든요. 저는 운동을 많이 시켰어요. 제 아들이 운동을 왜 시켰냐면요. 이것도 좀 미안하긴 한데, 일단 숙제 안 주잖아요. 제가 직장 다니는데 뭐 학원만 보내면 맨날 숙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 기준에, 제 아들의 학원의 기준은 뭐였냐면, 그날 수업을 들어가면 끝나는 거. 그러니까 요리. 그날 음식하면 끝나잖아요. 그 다음에 바둑. 그런 거 그날 하면 끝나잖아요. 퍼즐. 그런 거 뭐 숙제 안 내주잖아요. 체스. 뭐 이런 거 안 해주잖아요. 숙제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노는 거, 뭐 조립하는 거 이런 거 많이 시켰거든요. 컴퓨터는 거의 시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본인이 그 컴퓨터가 너무 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해킹 방어과를 가겠다고 해가지고 학원을 그때 이제 중학교 3학년 그때부터 다녔어요. 걔는 이제 2학년 12월 달부터 다닌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준비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운 좋게 올림피아드 대회도 나가고 그러면서 올림피아드 대회도 입상을 한 거예요. 그것도 장려상인가? 동상을 받았어요, 제 아들이. 그게 또 가능했던 게 왜 가능을 했냐면요. 제 아들은 어릴 때부터 수학 관련된 만화책을 정말 많이 봤어요. 수학, 과학, 그 다음에 만화책들 중에요. 거의 안 본 거 없이 거의 다 본 것 같아요. 그거를 저하고 이제 약속을 했거든요. TV를 안 보는 시간에. 그럼요. 해킹 방어과도 있어요. 예. 그래서 제 아들이 어릴 때 저하고 약속을 했던 게, 제가 TV를 안 보면 한 달에 책 10권을 사준다고 했는데, 그 책 중에는 만화책도 괜찮다고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 아들이 한 달에 10권의 이제 만화책을 본인이 이제 골라서 샀던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수학과 과학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이게 중학교 3학년 때 해킹 방어과를 가고 싶다고 얘기를 해서 학원에 가가지고 테스트를 받았거든요. 테스트를 받았는데
그 전에 이제 본인이 집에서 시책 이만큼 두꺼운 거 2권을 사실 아빠가 선물을 해줬어요. 너 이거 집에서 네 혼자 할 수 있으면 해봐라. 그리고 모르는 거 있으면 아빠한테 물어봐라. 라고 하면서 이제 책을 줬는데 그걸 이제 집에서 이제 본인이 연습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연습을 했고 그리고 학원 가서 이제 테스트를 받았는데 제 아들이 막 오더니 엄청나게 웃는 거예요. 그래서 왜 웃냐 그랬더니 만화책에 있던 그 공식들 있잖아요. 초등학교 때 읽었던 그 만화책. 그 공식이 그 해킹 방어 문제에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걔는 이제 중학교 해킹 이제 그 올림피아드 정보화 올림피아드 대회죠. 거기를 나가는 걸 준비를 해야 하는데 그 학원에서 초등학교 그 올림피아드 대회 문제를 걔한테 이제 줬던 거예요. 그때 당시 한 13명 정도가 준비를 했었는데 지가 거기 중에 한 7, 8개를 맞췄대요. 그러면서 막 웃는 거죠. 엄마 이거 있잖아요. 만화책에 공식 그대로 있던 게 거기에 가니까 그게 그렇게 나오더라고 하면서 이제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걔는 진짜 제 아들은 그때 운이 좋았던 게 그 만화책도 그렇게 읽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올림피아드 대회에 나갈 때 그 고등학생들 문제가 되게 어려웠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고등학생 선발 인원이 작고 중고등학생 인원들이 이제 커트라인이 안 되니까요. 뽑힌 거예요. 근데 제 아들이 끝에 있죠. 7명 보통 선발 인원인데 이게 고등학생들이 그렇게 밀리면서 8명 선발에 8번째 걸린 거예요. 제 아들 그때 정말 너무 스릴 만점이었죠. 그리고 올림피아드 대회 전국대회 나가서도 네, 전국대회에서도 제 아들이 이제 되게 고지식해요. 좀 어떻게 보면 그 올림피아드 대회를 가가지고 제가 놀랬던 것 중에 또 하나가 뭐였냐면 그 한 600명 가량이 큰 대학교에 강당을 아예 컴퓨터를 세팅을 다 해요. 그래서 색깔별로 옷을 입히더라고요. 그래서 초, 중, 고등학생의 옷을 쫙 입혀놓고 뭐 노란색, 핑크색, 뭐 보라색 이런 식으로 해서 200명씩 쫙 앉혀놓고 그 번호표를 이렇게 딱 순서대로 앉을 거 아니에요. 근데 부모들은 어디에 있냐면 다른 쪽에 강당 쪽에 그 스크린이 큰 게 하나 떠요. 그래서 그 자기 아들의 그 번호 있죠. 그 번호표에 그 컴퓨터가 그 모니터에 보여요. 그래서 200명씩의 그 번호표에 그 아들들이 문제를 하나씩 풀잖아요. 그러면 이제 퍼센테이지가 나와요. 뭐 20% 풀었다 그러면 20% 정도의 색깔 이렇게 그리고 뭐 30% 40% 하면 막 이렇게 풀고 하나를 다 풀잖아요. 그러면 그게 순번이 막 돌아가면서 그 문제 푼 아이들의 그 순번이 1, 2, 3, 4, 5, 6, 7 막 하면서 쫙 뜨더라고요. 그래서 1번을 문제를 일단 딱 풀고 2번 이제 막 넘어가서 문제를 푸는데 2번 애들이 되게 어렸나 봐요. 그래서 막 그거를 막 하는데 제 아들 그걸 붙들고 막 있는 거예요. 다른 애들 막 3번 문제를 풀고 있는데 그 점프를 뛰어야 되잖아요. 어려우면.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어떡하냐 쟤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문제를 또 많이 풀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운 좋게 정말 거기에서 이제 동상이었나? 그걸 받으면서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도 본인이 가고 싶다는 이제 곳이 이제 해킹 방어과였는데 거기를 이제 다행히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를 갔잖아요. 갔는데 대학을 들어가야 되잖아요. 대학을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요. 이게 서울에 있는 그 대학에 들어가기에는 제 아들이 이게 성적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국영수가 이게 되게 애들이 다 공부를 해가지고 안 털리잖아요. 거의 만점인 애들이 정말 많단 말이에요. 국영수 같은 경우는. 근데 제 아들은 사실 제가 그랬죠. 국영수 안 시켰다고. 거의 숙제 안 내주는 거 그거 하다 보니까 그런 걸 안 했는데 그래서 이게 서울에 있는 해킹 방어과도 별로 없고요. 사실은 그리고 이게 컴퓨터과를 보내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제 아들은 좋긴 한데 그거보다는 얘가 딱 집어서 그 과가 맞아요. 제 아들하고는.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그냥 조금 뭐 이렇게 집에서 가까운 데에 이렇게 타협을 해서 다닐 것이냐 아니면 조금 멀어도 해킹 방어과가 있는 데를 갈 것이냐. 왜 이게 또 고민을 했냐면 군대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제 아들이 고등학교를 해킹 방어과를 나왔지만 또 대학을 들어갔는데
그거와 연관 없이 또 대학을 들어가게 되면 그게 점수가 또 되지 않거든요. 이제 제가 이제 제 아들을 보내고 싶은 데가 어디였냐면 군대에 저게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정보보호병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해킹 방어과에 있는 애들이 들어갈 수 있는 병과예요. 그 병과를 들어가게 되면 그 정보보호병은 사실 컴퓨터 관련된 그 전반적인 그 시스템 뭐 이런 것부터 해서 정말 많은 걸 배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들어가려고 그러면 1년에 많이 뽑지도 않아요. 정보보호병은. 그래서 준비를 정말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 과정인데 대학을 거기를 들어가지 않고 다른 대학을 들어가 버리면 그러니까 과가 중요한 과를 잘못 선택해서 들어가 버리면 군대도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낮아지는 거죠. 안 되는 게 아니라 확률 싸움에서 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고민을 하다가 과로 가자 그냥. 네, 그래서 이제 해킹 방어과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번에 대학에 이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모르겠어요. 본인이 이제 적성에 잘 맞고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해주긴 했는데 부모가 이렇게 키우면서 이 대학 때문에 많이 그런 부분들이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이름 있는 대학을 갈 것이냐, 과를 갈 것이냐 그런 부분들. 근데 중요한 거는 군대는 과다. 예, 과와 연관이 있고 전공이 정말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 점수가 전공 점수로 들어가거든요. 학교 점수가 아니라.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진로에 선택을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더라고요. 예, 혹시 저한테 뭐 추가적으로 뭐 더 이렇게 뭐 물어보거나 뭐 이런 거 있으실까요? 제가 에피소드 하나 얘기해달라고 그랬는데 도대체 지금 얼마나 얘기한 걸까요? 저 아프다고 아까 말씀드리고 초과했어, 초과. 아, 사람을 못 만나서 아픈가 봐요. 여기서 얘기하니까 아픈 게 다 나왔네요. 하여튼 오늘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특별한 게 없으면 다음에도 또 라방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